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1.1%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바이오가 조금 강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뭐 기존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반도체를 주도주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죠.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먼저 뜨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 최종적인 단계는 신고가예요. 그때부터 매수 구간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리고 미증시가 더 이상 추세적인 하락이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런 종목군에 속해 있는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군, 그것도 한국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변동성까지 포함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윈, 그리고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이 24년도까지는 PSK 홀딩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가부터 따지면 20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 그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서 여기서 뭐 6만 원을 이탈하고, 그쵸? 다시 신저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미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 폭락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냐? 자, 잘 보세요.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빅테크 쪽으로 시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테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하는 구간 2월부터 4월 7일 여기 저가 딱 찍혀 있죠. 대략 한 저가가 15,000포인트로 잡고요. 고가를 보면 2만 포인트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2만 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한 3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코스피가 3,000부터 2,000포인트까지 빠졌다 쳐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빼고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끌어올렸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IT, 빅테크 쪽이고 AI 쪽이고 반도체 쪽이다. 이런 내용들이 빠지면, 그렇죠? 절대로 나스닥이 이 정도의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은 이미 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반등폭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한국 시장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켰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았다. 근데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미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먼저 반영이 되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하이닉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작년 7월 달,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 고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작년 여름보다 대략 1년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작년 여름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적 확인 한번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주가가 100% 올랐어요. 7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그런데 실적 보세요. 7조 7천억 원 찍혀 있죠. 그럼 24년도에는 어땠느냐? 23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대한 예상치는 36조가 찍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죠.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일부러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요에 대한 둔화가 나왔었을 때니까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가 없었겠죠. 즉 22년도에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의 악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3년도에 AI 붐이 시작이 되고 나서 챗GPT에 대한 무언가 이 반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하이닉스 강세, 한미반도체 강세, 엔비디아 강세,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강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반영시킨 결과가 24년 6월 그리고 7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았으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돼요? 미증시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한미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고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부터예요? 지금 당장에는 19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9만 원까지 지금 120% 정도의 시세가 나와야 되죠. 근데 6월 14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낮아진다. 근데 지금 실적은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이미 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된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추가 성장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하이닉스와의 뭐 분쟁건, 그리고 한화 쪽하고의 뭐 특허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그냥 다 필요 없고 딱 하나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TC 본딩 장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미반도체가 슈퍼갑이다. 슈퍼을이란 표현 안 쓸게요. 슈퍼갑이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하이닉스와의 무언가 좀 다툼?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표면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배신을 한 것이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 측에서는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을 늘려야 돼요. 여기서 TC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 쪽에만 의지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단가? 사실상 단가 기준에서는요.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로 잡히는 매출을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TC 본딩 장비가 지금은 주력이잖아요. 아무리 성장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 매출이나 실적에서 보면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하이닉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다변화시키고 싶어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를 향한, 왜? HBM을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장비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정확하게 꿰차게 됐고 삼성전자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한미반도체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부분을 곽동신 회장의 카리스마로 조금 좀 강하게 굴러가는 게 한미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자존심 싸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한미반도체가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빼버렸어요. 하이닉스에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 50명 정도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30% 정도의 가격 인상을 그냥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계약을 다시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냥 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으니까 앞으로 주가는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지금은 바닥 구간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배열 과정을 만드는 구간에 있는 거고, 이미 정배열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 이미 주가가 20만 원 근처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성장세 자체가 아직까지 가능성만 가지고, 즉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는 했죠. 그럼 여기서 실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는 왜 주가가 빠졌느냐? 실적의 성장세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년 반 정도죠. 이제 23년 보냈고 24년 보냈고 지금 6월 달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 확인 과정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실적 성장, 2년 반 동안 실적 성장이 대략 한 7배 전후가 나오는데 10,000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부분을 만난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하이닉스 쪽으로 굳이 싸게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 확대시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이미 30% 정도 하이닉스 쪽에서 가장 많이 소화를 하니까 하이닉스로 30% 정도의 가격 인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냥 통보를 해버렸는데 하이닉스가 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독점적인 지위가 깨졌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수 있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족하다. 그렇죠?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물량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26년도까지 완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없으면 이미 주문이 들어온 물량에 대한 소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산되는 라인에 들어가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TC 본딩 장비, 즉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와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다 그래서 뭐 떨어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와의 분쟁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양적인 성장까지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지금보다 높아지거나 유지가 될 수 있죠. 이미 한미 반도체의 마진율은 높아질 만큼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 예상치이긴 하지만 매출 8,300억, 이익이 4,200억입니다. 그렇죠? 50% 마진율이에요.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벌어서 하이닉스 쪽으로 주고 하이닉스에서 벌어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장비주, 소재주 이런 식으로 나가죠. 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뭐 순식간에 뭐 갑자기 뭐 한미 반도체를 갈아치우고 하나로 전부 다 바꾼다?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훨씬 더 늘어났다. 왜? 삼성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삼성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까요? TC 본딩 장비의 수요 자체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의 생산량은 압도적이에요. 참고로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낸드의 생산량 있죠. 낸드를 만드는 것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합쳐서 만드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생산량이 더 큽니다. 이만큼 삼성전자의 생산량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HBM 통과를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HBM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 무엇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앞으로 지금 하이닉스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건 이것보다 더 성장을 해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가격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인정했다고 확신을 갖는 구간이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부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지금 첫 번째 단계 22평부터 62평까지 그쵸? 정배열 구간은 만들어냈고 미증시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우리가 대응해 가면 되고 그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장중에 대한 실시간 상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5월 들어 계속 박스권이다. 고점 넘기려면 미증시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미증시의 선물 시장 자 지금 17시 22분이니까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때 나스닥 선물이 지금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도 미증시가 등락은 좀 커질 겁니다. 근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하락한 부분을 보면 뭐 유럽과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 쪽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관세를 높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던 건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 근데 누가 계산한 걸 보니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한 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 누가 사나요? 그렇죠? 그럼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현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제조업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으로 양말이나 티셔츠 같은 거는 미국에서 만들 계획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중 자체가 다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차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왔었던 거고 하루 이틀 사이로 미증시도 회복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그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한미반도체 시세 구간이 나올 건데 지금 정도면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되지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보유 기간을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장중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65% 이상 수익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러나요?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쭉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34만 1,500원이었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34만 5천원까지 그냥 높여 잡으세요. 그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오늘 ABL 바이오가 22%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ABL 바이오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 보세요. 4월 15일 날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었을 때 76%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언제 샀나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다. 이게 바이오만 그런 거냐? 물론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지만 반도체가 강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여기, 그렇죠? 고가 돌파하는 부분 확인하고 떨어지고 다시 시세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5월 2일 날. 그런 결과 지금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한 거 보세요. 36,000원, 지금 얼마? 42,000원. 거의 한 20% 정도가 나오죠. 한 7, 8%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작년에 반도체가 강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DI나 그런 종목군들 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두 자릿수 25%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신고가 선반영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 한미반도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바닥을 잡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표인 정배열 전환 구간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6월달이 되면 6월달에 형성됐었던 신고가 구간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시장 기준에서도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미반도체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아까 전에 두 자릿수 수익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